안녕하세요. 프레션의 정승욱 간사입니다. 오늘은 선교사가 아프면 선교사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주 파송 한인 선교사들이 아프면 선교지에서 참다가 위중해지면 미국보다는 한국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의료보험이 없고 치료비가 없고 또는 귀국할 항공료가 여의치 않아서 선교지에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들의 중보 기도 제목으로 병 치유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다루게 되는 선교사 보험입니다. 이 자료는 미주 파송 한인 선교사를 미국의 의료 시스템 내에서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고 프레션의 공식 의견은 아닙니다. 이 자료들은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수 있고 개개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를 찾을 때 인터넷 검색에 많이 의존하여 실질적으로 정확한 자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이 선교사나 파송교회 선교단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고 선교 후원자들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네 가지 논점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의 보호 필요와 비용 절감 어프로치입니다. 왜 선교사를 보호해야 되는지,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누가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선교사는 스스로 상해, 질병, 사망에 대해서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재원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옵션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선교사 보험이 최근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교단 선교회를 중심으로 한국형 선교사 보험이 도입되고 있는데 그 특징은 국민건강보험을 기본으로 하고 실비보험과 단체 통합보험으로 이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어떤 것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선교사 보험은 오랜 기간을 통해서 발달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한인 선교사가 이 상품들을 그대로 채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양국의 선교사 보험에 비교를 할 때 어느 보험이 더 나은지, 미국 국적의 선교사가 한국의 보험과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지, 반대로 한국 국적의 선교사가 미국의 보험을 이용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선교사들은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중대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고 상해 위험이 있으며 장애나 사망의 결과를 맞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선교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본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더더욱이나 위중하거나 사망을 했을 때에는 선교지에서 본국으로 이송하는 서비스, 그리고 장애나 사망을 했을 때에는 그 가족을 보호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보호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맞는 중대 질병, 상해, 장애, 사망에 대해서 그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법입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질병 상해에 대해서 그대로 테이크 오버를 하는 거죠. 그러기에는 너무나 희생이 큽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선교지는 가지 않고 위험한 형태의 선교를 아예 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선교사의 본분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그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법이나 또는 그 위험 자체를 사전에 줄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루게 될 선교사 보험은 그 위험을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분산시키는 그런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야기할 사전 예방에 관한 이야기는 그 위험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를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파송교회나 선교단체가 그것을 부담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송교회나 선교단체는 선교비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 외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선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들을 할 만한 그런 재정적 기반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선교사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가 보험료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월 얼마 정도의 보험료를 낼 수 있을까요? 월 선교비에 관한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미주 파송 한인 선교사의 선교비는 알 수 없었지만 한국 파송 선교사의 선교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2,000불 미만의 선교비는 43%, 2,000불에서 4,000불 이하가 54%, 그리고 4,000불 이상 선교비를 받는 선교사는 3%에 불과합니다. 97%에 해당되는 선교사들이 월 4,000불 미만의 선교비를 받고 이 선교비는 일부 생활비와 사역비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치면 만약 2,000불을 받는 선교사가 매달 보험료로 얼마를 낼 수 있을까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보험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만 가지고 있는 분이 46%, 국민건강보험과 파송기관의 건강 관련 보험 가지고 계신 분이 12%, 국민건강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23%, 무보험자가 19%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통계사 알 수 있다시피 국민건강보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실제 선교사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은 12%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부분적으로 개인이 의료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실손보험을 23%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선교단체별 소속 선교사 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000명 이상, 500명 이상, 200명 이상의 선교단체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것이 4%, 4%, 10%를 차지합니다. 200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하면 단체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명 이하의 군소 선교단체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와 협상을 통해서 단체 보험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더욱이나 단체 보험을 갖는 경우에도 보험료 부담은 선교사 본인의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할 수가 없고 권장사항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은 했지만 계속 그 보험을 유지하는 것은 선교사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교단체가 단체 보험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보험을 소속 선교사들이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단체 보험조차도 권장하지 않는 군소 선교단체 소속의 선교사들은 자신이 알아서 보험을 챙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언론에 나타난 주요 선교단체의 선교사 보험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주요
교단의 선교부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는 주로 통합보험, 그러니까 국내외 의료비와 질병상해에 대한 사망보험, 여행자보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행자보험만 이렇게 가입하는 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형 선교사 보험의 예로 KWMA의 패키지 보험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내용은 상해보험, 질병보험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사망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자 보험에서 가지는 특별 비용 커버리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 보험 프로그램은 플랜 A부터 시작해서 D까지로 나눠져 있고요. A가 커버리지가 좋게 되어 있고 D가 제일 약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보험료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보통 사람들은 C나 D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교사들 가장 많이 선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플랜 C를 살펴보면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 장애위로금이 5천만 원, 특별보상비, 수색구조 항공운송 비용으로 3천만 원, 해외 치료비가 1천만 원, 국내 입원 수술비도 1천만 원, 국내 통원 치료비는 20만 원, 국내 조제약은 10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한국 국내에 입원 통원 처방약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실비 의료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플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큰 흐름을 보면 해외 치료비, 국내 치료비, 그리고 사망보험금, 장애위로금, 그 다음 여행자 보험에서 커버하는 특별 보상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 보험의 특징입니다. 선교사가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5천만 원으로 그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외 치료비, 국내 수술비로 1천만 원으로 충분히 보상이 될까요? 그러나 이마저도 전체 선교사 수 중에 12% 정도만 이런 보험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에 의존하거나 또는 보험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선교사들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미주 파송 한인 선교사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마저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문제가 됩니다. 미주 파송 한인 선교사가 한국 파송 선교사에 비해서 선교비가 많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민교회 재정 자립도가 한국 교회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선교비가 적다 그러면 보험료로 낼 수 있는 여력도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줄이면서 선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선교사들한테 필요한 게 여행자 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 중에서 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보험료가 제일 높습니다. 90% 이상이 아마 의료보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생명보험도 상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여행자 보험은 긴급 구호에 관련되는 파트 부분이라서 필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행자 보험을 필수로 하고 의료보험은 선교사 보험에서 제외하되 국가에서 본국의 공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진료는 선교지에서 하되 현금 진료나 원격 진료를 활용을 하고 본국에 와서 중한 수술이나 입원이나 하는 것들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커버되지 않는 일부 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보험을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보험도 일단 매년 갱신하는 단기성 보험을 활용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조합하는 게 관건입니다. 지금부터는 미국의 선교사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선교사 보험의 통계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인 선교사에게 미국 선교사 보험을 적용하기에 좀 쉽지 않은 그런 특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의 유명 선교 단체를 살펴봤더니 CCC로 알려져 있는 크루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선교사가 모금해야 될 기준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들 금액을 모금한 선교사에게는 선교사 베너핏을 제공을 합니다. 국내 건강보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매월 인컴이 나오는 장애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혜택, 그리고 단체 생명보험을 제공을 합니다. 베너핏은 참 좋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행자 보험을 겸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보호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단체는 극히 일부에 해당이 되고 더더욱이나 이러한 모금을 하는 것 자체가 한인 선교사에게는 거의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선교사의 보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미국은 선교사 보험이 사보험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선교사 파송 세계 2위라고 이야기하지만 캐톨릭이나 유사 기독교 관련 선교사 파송 수를 이렇게 따지면 미국은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있는 셈입니다. 인원수가 되기 때문에 마켓에서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에서 선교사 보험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와 미국 국내를 커버하는 메디컬 인슈런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트래블 인슈런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갭 플랜이라고 하는 것도 선교사 보험을 커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미셔너리 인슈런스는 해외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에서도 의료보험으로 쓸 수 있는 보험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여행자 보험의 성격과 생명보험의 기능이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회사 플랜들을 찾을 수 있는데 예로 한 플랜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통원 치료가 500불, 처방약이 600불, 그리고 입원 수술 비용이 100만 불, 그리고 긴급 구호 관련해서 만불, 5만불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고요. 그 텀라이프와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한 사망, 장애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이런 생명보험의 기능도 이 안에 같이 있습니다. 보험료도 보면 40세 부부와 10세 미만의 자녀 2명이 있는 가족을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미국과 해외의 모든 국가를 커버하는 걸로 하면 월 490불 정도 부담하는 걸로 하고 만약 미국을 제외하면 367불 정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구성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구성인데 문제는 한인 선교사가 일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미셔너리 인슈런스라고 치면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직접 견적을 내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싼 플랜은 여행자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보통 하루 기준으로 해서 한 2불 정도로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52세의 여행자가 하이티의 그 인도주의적 일을 위해서 만약에 갔다.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의료 비용으로 5만 불까지 커버가 되고 긴급 구호 비용으로 20만 불까지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에 대해서는 5만 불까지 커버를 해주는 플랜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보험료가 약 42불에서 84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앞에 이야기한 선교사 의료보험에 비해서 커버리지는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그나마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저렴한 플랜은 갭 플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상해나 중대 질병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커버하는 플랜인데요. 일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었을 때 디덕터블이나 코인슈런스로 인한 자기 부담금을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런 보험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한국의 의료 실비 보험하고 좀 비슷한 성격을 갖는데요. 중대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한 의료 비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에 보통 커버를 하고 있고요. 보험료도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이 상관없이 보통 50불에서 60불 정도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행자 보험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보험도 그룹 보험의 형태로 하게 되면 선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미주 파송 한인 선교사의 사정 그리고 선교사 보험 시장의 상품의 형태 등을 고려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주 파송 한인 선교사들의 선교비의 10% 범위 내에서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 것을 권해드리고요.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보험인 오바마 보험이나 메디케어를 어, 보험료 내지 않고 보유하는 그런 방법들을 권장해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여행자 보험과 생명보험인 그 기간성 보험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보험이 한국에 비해서 보통 쌉니다. 보험 시장이 발달된 것도 있고요. 재보험에 따른 비용 같은 것이 들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베너핏을 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커버리지가 훨씬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보험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유가 있다면 미국에서 판매하는 미셔너리 인슈런스가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의 의료기관을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고 여행자 보험이나 생명보험 기능까지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랜 관리로서는 좀 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반대로
한국 국적의 선교사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다루고 싶은데요. 먼저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의료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에 체류한 지 6개월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하죠. 물론 한국의 건강보험을 계속 살려두었다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당장 국민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선교사 우대 병원이나 또는 의료공제 가입을 통해서 의료비를 줄이는 방안 또는 후원자를 만나서 이렇게 저렴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미국의 선교 단체가 그룹의 형태로 한국의 선교사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KWMA 같은 경우에는 타 군소 선교 단체가 동일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만약 미국의 보험 제도가 저렴하고 좋다고 그러면 한국 국적의 선교사가 미국의 보험 그리고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일단 온라인상으로 한국 국적의 선교사도 미국의 선교사 보험을 구입하거나 또는 여행자 보험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의 그 오바마 보험이나 메디케어 같은 공보험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있지 않는 한 가입이 안 되겠죠. 그러나 단체 보험을 통해서 미국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교사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공보험을 1차 보험으로 가질 것을 권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여행자 보험이나 저렴한 텀라이프를 보유를 하면 리스크를 충분히 이렇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선교단체나 파송교회에 대해서는 단체 보험을 이렇게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단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종의 베너핏 매니저의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원자 관련해서는 일반 선교 후원비 외에 의료기금을 따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지원한다던가 많은 치료비가 나왔을 때 이것들을 보조하는 그런 기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프레션이 선교사의 의료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거를 쓰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의료기금을 모금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협력하는 의사들이나 협력병원을 네트워킹해서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에 대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에듀케이션을 미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선교사들이 아무 무대책으로 가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선교사의 베너핏을 코디네이트하는 역할을 저희 프레션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랜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던가 그 플랜의 관리나 상담을 도와주고 클레임이 생겼을 때 이것을 뒤처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자원봉사자 조직을 구축해서 이것을 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미국의 보험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커버리지는 좋은 곳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주 파송 선교사들이 한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
미국의 보험을 잘 활용을 하면 미국의 의료 시스템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험이 좋아도 의료 비용이 비싸면 그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논의할 것은 어떻게 하면 공보험에 해당이 되는 오바마 보험이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제도를 통해서 보험료를 안 내고 공적 보험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병원비가 막대하게 청구가 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병원 의료 비용을 내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